오늘 하루도 수많은 자극 속에서 버틴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작은 소리나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사무실의 밝은 조명조차 당신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몸과 마음을 녹초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난스럽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고성능 안테나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민함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뇌는 자극을 걸러내는 거름망의 구멍이 아주 작아서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정보까지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남들은 저화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당신 혼자만 초고화질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뇌의 에너지 소모가 빠를 수밖에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감정과 공포, 그리고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경고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신호에도 비상벨을 울리며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인류가 야생에서 생존할 때 아주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포식자의 소리를 먼저 듣고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즉, 당신의 예민함은 인류의 생존을 책임졌던 아주 귀한 재능인 셈입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활발하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슬픈 영화를 볼 때 누구보다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자산이지만 때로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 것처럼 흡수해버려 정서적 탈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보이스 교수는 아이들을 난초와 민들레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인 민들레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난초 같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극도로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금방 시들지만 적절한 보살핌과 환경이 갖춰지면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존재가 바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력이 강한 민들레가 아닌 아주 섬세하고 귀한 난초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멈춤과 확인 시스템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제프리 그레이의 이론에 따르면 민감한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바로 행동하기보다 일단 멈춰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전두엽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가 적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빠르고 무던한 민들레의 모습만을 정답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초들이 스스로를 부정하며 민들레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멈추고 당신의 뇌가 설계된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교한 감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우선 당신이 예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특징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낮은 문을 통과할 때 고개를 숙여야 하듯 예민한 당신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경계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과부하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뇌도해라는 부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뇌도해는 우리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과 감정 상태를 통합해서 의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민한 분들은 이 부위의 연결성이 아주 끈끈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미세한 변화도 아주 생생하고 묵직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의 미세한 한숨소리 하나에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혹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아주 깊게 파고들게 되는 시기죠.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 표정을 볼 때 공감과 관련된 뇌 영역뿐만 아니라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영역까지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은 타인을 볼 때 단순히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지능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남들보다 금방 에너지가 바닥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깊은 정보 처리 능력은 창의성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의 빅5, 성격 이론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자극을 섬세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이 남다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제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감각 다이어트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총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소음에 민감하다면 소음을 차단하는 귀마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조명이 너무 밝다면 간접 조명을 사용해 시각적 피로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재질조차도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성능 컴퓨터가 과열되지 않게 맹각장치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심미적 울타리 세우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거절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실망감을 매거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 저장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다가는 정작 당신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투명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외부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 보호막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경심리학자 레이첼 카플란과 스티븐 카플란 부부가 제안한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지친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보며 쉬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화면 속의 수많은 정보가 다시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대신 아무런 자극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멍하니 있거나 숲길을 걷는 것처럼 감각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정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네 번째는 일상의 루틴을 단순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뇌는 피로해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선택지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결정장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사 메뉴나 입을 옷, 혹은 업무의 순서처럼 사소한 것들은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할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뇌의 자동 항법 장치를 켜두는 셈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이 일상을 자동화하여 고차원적인 생각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명명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배가 고파서인지, 혹은 아까 들었던 무례한 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인지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날뛰던 편도체가 진정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정보로 바뀌면 순간 우리 뇌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민함은 결코 당신을 갉아먹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다루는 매뉴얼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죠.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재능으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둔감해져야 한다거나 성격이 좀 시원시원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마치 고쳐야 할 병이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처럼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 모두가 평원에서 사냥에 집중할 때 속의 미세한 바스락거림을 듣고 위험을 알린 사람도 바로 여러분 같은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조직의 문제를 섬세하게 조율하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역시 대부분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흔히 감정 전염이라는 현상을 강하게 겪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스트레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관찰자의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수치는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은 직장 상사 옆에만 있어도 마치 매가 혼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 동안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타인의 고통을 매것처럼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거절권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타인의 요청을 거절할 때 상대방이 느낄 실망감을 자신의 뇌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감이 있을 때 유지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적 착취에 가깝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처음에는 저항하겠지만 반복된 훈련을 통해 거절이 곧 안전이라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뛰어난 직관력을 믿으세요. 뇌과학적으로 직관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아주 빠른 속도로 판단을 내립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정보 처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왠지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은 이 일은 잘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적중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미 수만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결론을 낸 상태인 거죠. 자신의 예민함을 불필요한 걱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세상을 읽어내는 나만의 초능력으로 인정해주세요. 자기 자비라는 개념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살필 때 오히려 더 큰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자극에 시달려 지쳐버린 자신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고 비난하는 대신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가 고생이 많았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지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민함은 마치 고성능 사진기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진기로는 담을 수 없는 세상의 미세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아름다운 색감들을 여러분은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만큼 필름이 빨리 소모되고 관리가 까다롭지만 여러분이 남기는 삶의 기록은 그 누구의 것보다 깊고 풍성합니다. 이제는 남들과 똑같은 규격의 상자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예민한 당신이 편안해질 때 세상은 더 따뜻하고 섬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깊은 공감 능력과 통찰력이 우리 사회를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긴 시간 동안 세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느끼느라 지친 당신의 영혼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재능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예민함을 다스리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기질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세한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창고 노른자였습니다.